정적분해 활용 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딱 봤더니 곡선 y의 제곱은 x와 y는 x는 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솔루션으로 한번 풀어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요, y의 제곱은 x라는 이런 폼을 쓰는 식에 익숙하지 않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아직은 기하 벡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래프 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자,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상황이 바뀌어도 넓이에 변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얘를 전부 y는 x 대칭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x가 있을 때 내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y는 x 대칭시켜서 요 넓이를 구해. 그래도 넓이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자, y는 x 대칭을 한다는 것은 x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전부 y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전부 x를 대입하는 거니까 식을요, x의 제곱은 y와 두 직선 x는 2와 y는 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답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y는 x의 제곱, 나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y는 x의 제곱은 이렇게 생긴 직선. 자, x의 자리에 2 대입합니다. x 자리에 2 대입하면 y의 값은 몇 나옵니까? 4 나오겠죠? y는 0. 자, 곡선과 요 녀석과 얘로 둘러싸인 바로 요게 y는 0. y는 0과 x는 2와 요 도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y의 dx라고 구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래서 얘 풀면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y 자리에는 x의 제곱을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이 식은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2, 0 대입해서 3분의 8이다 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요령이야, 요령.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상태로, 즉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놓고 푸는 겁니다. 자, 얘를요, 여기까지 필기하십시오. 얘를요, 원래 상태대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 y는 x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y는 2 그리면 여기 이렇게 있겠네? 2.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4가 오겠네요. 자, 그리고 x는 0 하면 바로 요 y축이 되겠지. 결국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이와 같은 면적을 구하는 게 되겠다. 이때는 어떻게 풀면 돼요?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x의 dy로 푸시면 되겠죠. 즉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x 자리에 x 대신 y의 제곱을 대입해서 3분의 1 y의 세제곱에 2, 0 답은 3분의 8이라고 이렇게 원래 그래프로 구해내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게 편해요? 앞이 편해요? D가 편해요? 앞이 편하죠. 익숙한 그래프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n분의 1,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우리 볼까? y는 n분의
x의 n제곱이라는 미확정된 그래프가 등장하고 있지. 맞아요? 자, 미확정돼 있다는 건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 얘는 나름 되게 유리한 장점을 주고 있어. 얘는 뭔지 몰라도 어떤 그래프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항상 원점 0,0을 지나는 이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예를 들어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 맞아요?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 4차 같은 경우는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돼서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라는 정점이 하나 주어지네요. 맞습니까? 예. 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S1부터 S1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선 SMN의 값부터 구해 볼 거예요. 자, 딱 봤더니 얘는 뭐래요? x축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라고 나왔지.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n자리에 선생님이요 2를 집어넣어 볼게.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얘 이와 같은 도형이 되는데 뭐래? x축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바로 이 면적을 구해서 더하고, 이차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x는 1, 요만큼을 더하란 얘기네? 와, 0에서 항상 1까지 더하는 거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넓이를 구합니다. 인테그럴, 나는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구할 거야. 어떤 함수인데? n분의 1의 xn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함수에. 자, 그래서 요 녀석 풀면, 자, 얘는 n의 n 플러스 1분의 1의 x에 n 플러스 1의 1, 0이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자, x자리에 1 대입했더니 뭐 나와? n 플러스 1분의 1.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말지. 맞아요. 예.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S1부터 S10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즉,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SK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즉,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시그마는 성질이 어때?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자, 분수식이 온다는 건 나눗셈이 온다는 것과 똑같아. 그치? 그럼 우리는 지금 시그마를 가지고 이 나눗셈을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수학2 수열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D예요. 나눗셈이 나오면 시그마가 해결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그마 D에 나눗셈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2글자입니다. 로그예요. 두 번째는 부분 분수예요. 세 번째는요, 분모의 유리화예요. 자,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시그마 D에 나눗셈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시그마 D에 곱셈이 나와도 문제 풀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경우 있어요. 시그마 D에 곱셈이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는 몇 급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2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그런데 여기에 딱 봤더니 시그마 D에 나눗셈이 나왔네? 로그 부분분수 분모와 유리화 중에서 누구예요? 얘는 누굽니까? 부분 분수 문제예요. 맞습니까? 자, 혹시 부분 분수 식이 어떤 식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자, 부분 분수 정리 간단히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분수도 수학 2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분모 자리에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 분의 1이라는 구조가 나오면 얘는 b-a분의 2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식으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선 대상 2개짜리 말고 3개짜리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개짜리는 어떻게 푸냐? c-a분의 2에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이라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어떤 규칙성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대상 4개짜리까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때는 b-a분의 2에 a, b, c분의 1 마이너스 bc, d분의 1이에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한눈에 들어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녀석 부분 분수 문제 풀어보면 자,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푸냐? 정리할게요. 자, 요 유형은요. 시그마를 가지고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도로 펼치는 거야.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로.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 쭈루루 나열 후 짝짝짝 지워버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쭈루룩 나열 후 짝짝짝 지워버려. 자, 시그마 뒤에 나눗셈이 나오는 이 3가지 유형은 전부 다 쭈루룩 도로 원래 상태로 더하기가 많은 상태로 나열로 짝짝짝 지워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부분 분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것에서 앞에 있는 것 빼면 1이니까 써줄 필요 없지? 그러면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얘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쭈루룩 나열할 겁니다. k자리에 1 대입합니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대입합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 대입합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계속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 듣자. 부분 분수는 이렇게 짝짝짝 지워지는 손맛의 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항만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죠? 그럼 항상 대칭꼴로 살아남는 겁니다. 얘만 살아남고 여기까지 지워지는 거야. 자, 마지막 항이 10이었으니까 여기는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나오겠네요. 결국 계산하면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돼서 11분의 답은 몇이 되겠다? 10.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됐으니까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보도록 하겠다. 자, 아까는요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였다면 지금은 그냥 자유로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되겠다. 자, 투함수 y는 fx. 좀 요거 색깔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보이는 요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예요. 자, 그리고 요게 보이는 이 함수가 y는 gx라는 함수입니다. 자, 구간 A와 B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fx와 gx 및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린 이렇게 풀 수 있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의 dx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다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절대값은 결국 어떻게 풀리냐면요. C라는 점을 중심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는 항상 A에서 C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야 돼. 즉, 여기에서 파란 그래프 빼기 빨간 그래프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더하기 인테그럴 C에서 B까지는 빨간 그래프에서 파란 그래프를 빼야 되니까 fx 마이너스 gx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다요. 되겠습니까? 네. 우선 정리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요,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투함수 x는 fy와 x는 gy가 있네요. 또다시 색깔 구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이 fy라는 거고, 자,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이 gy라는 거다. 자, 이때 두 도형의 넓이 s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fy 마이너스 gy의 dy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풀이는 나눠서 풀어야 된다. 우선 인테그럴 a에서 c까지는 이 y축에서 조금 더 우측에 큰 쪽에 있는 게 누구야? 파란색이지. 그러므로 gy-fy의 dy로 풀어야 되고 더하기. 자, C에서 B 구간까지는요. 빨갱이가 더 크네. 그러므로 f의 y-g의 y dy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자.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다. 내일은 요거 진도 다 떼자. 네. 네.